자, 엘니뇨 라니냐. 여기까지는 아무튼 마무리 져야겠죠, 그죠? 자, 엘니뇨 라니냐 보시면, 자, 일단 평상시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 제일 중요한 건 평상시입니다. 평상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라서. 자, 평상시에 무역풍이 불어요. 자, 지금 여기는 적도 부근에서 특히나 인도네시아와 남미니까 여기는 북태평양 쪽이 되겠죠. 무역풍이 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무역풍이 불면 북적도 해류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자, 여기 밑에 그림을 그려보면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북적도 해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죠. 자, 우리가 볼 때 태평양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태평양 중심으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면 따뜻한 해수죠. 적도 부근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북적도 해류에 의해서 대부분 인도네시아나 또는 남반구 같은 경우는 호주 쪽으로 따뜻한 물의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층 해수에 있는 동태평양 연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 대부분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인도네시아 서태평양 쪽으로 갔으니까 물을 맞추기 위해서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용승이라고 해요. 좀 잘 보이는 걸로 해볼까요? 자, 얘를 용승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 일단 동태평양 연안 여기 볼게요. 동태평양 연안은 고기압이 위치하죠.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맑아요. 자, 날씨가 맑으면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조경수역이 형성이 되면서 물고기가 잘 잡힙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이 있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열대성 기후라고 하는 스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건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원래 무역풍보다 약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야. 원래 무역풍이 세게 오면 북적도 해류가 원래대로 가겠지만 무역풍이 약해지면 이 북적도 해류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뜨거운 물의 중심이. 그러니까 물이 절대 여기에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용승은 왜 했었어요? 그죠? 뜨거운 물이 많이 이동을 하니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인데 그 채워줄 필요가 없으니까 용승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태평양 연안에 뜨거운 물이 많아지면서 저기압의 중심이 서태평양이 아니라 동태평양 쪽으로 넘어오면서 원래 평소에 오던 비가 안 왔던 곳이잖아요. 여기 비가 없었던 곳이잖아요. 비가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피해가 나고, 그 다음에 원래 조경수역이 이 위쪽에서 형성돼야 되는데 조경수역이 안 만들어지니까 물고기도 잘 안 잡힙니다. 반대로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맑아, 건조해지는 거야. 가뭄이 들고 뭐 산불이 나면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엘니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는 항상 무역풍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해지면 엘니뇨. 알겠죠? 자, 한번 정리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자, 봅시다. 자, 평상시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평상시에는 아이고 어디로 가는 거야? 자, 평상시에는 무역풍의 힘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가 강하게 흐릅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물의 중심이 서태평양 연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저기압의 중심이 서태평양 연안에 있게 돼요. 상대적으로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갔으니까 걔를 채워주기 위한 용승이 나타나면서 차가워지잖아. 그러니까 또 고기압이 잘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연안, 인도네시아나 호주 쪽은
따뜻한 해수의 이동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증발이 많아 비가 많이 내리는 일반적인 상황이 되고요. 반대로 남아메리카 쪽인 동태평양 연안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해수로 인해서 비교적 기온이 낮고 건조한 날씨가 되면서 물고기도 잘 잡히는 아주 좋은 날씨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엘니뇨가 발생한다.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원래 흐르던 해수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그 뜨거운 물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해요? 마치 동태평양 연안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일단 동태평양 연안부터 볼까요? 자, 깊은 곳의 차가운 해수가 평상시보다 올라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서 해수의 온도가 이상하게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되면서 평소에 안 오던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소에 안 오던 비가 오니까 홍수, 폭우, 산사태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가 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건조해지는 거죠. 건조해지면 뭐예요? 가뭄이나 산불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여기는 어디예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되겠죠. 그죠? 호주. 자, 평상시와 엘니뇨 상태를 비교한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보게 되면 평상시에는 뜨거운 물이 대부분 이쪽에 와 있죠. 뭐 인도네시아나 호주 쪽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양쪽으로 가는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무역풍에 의해서 밀려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용승이 많으니까 평소보다 차가운 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니뇨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북쪽도와 남쪽도 해류가 약해지면서 뜨거운 물의 중심이 뭐 여기도 아직 뜨겁긴 하지만 없었던 물이 상대적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뜨거운 물이 어디로? 동태평양 연안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차가운 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요 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엘니뇨와 라니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라니냐는 또 달라요. 라니냐는 평소보다 무역풍이 강해질 때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라니냐를 구분하려면 평상시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엘니뇨와 라니냐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태평양 연안 쪽에 뜨거운 물이 있으면 그게 라니냐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평소보다 강해지면 또 문제가 되겠죠. 원래 뜨거운 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었는데 이게 더 몰려온 거예요. 자, 더 몰려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쵸. 강한 상승기류, 강한 저기압이 발생을 하게 되고 평소보다 많은 비가 오니까 홍수, 폭우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동태평양 연안 같은 경우에도 고기압이 되면서 날씨가 맑긴 하지만 뜨거운 해수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여기에서도 용승이 더 강해져야 돼요. 찬물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추워집니다. 그리고 너무 비가 또 안 와서 가뭄 같은 것도 드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엘니뇨와 라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문제상에서 보기가 엘니뇨의 문제인지 라니냐의 문제인지를 먼저 나눠놓은 상태에서 그래프를 해석해서 이게 엘니뇨면 엘니뇨에 해당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라니냐면 라니냐에 해당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게 문제풀이에서는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그림이 많이 나오냐면 자, 엘니뇨와 라니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엘니뇨와 라니냐에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연안, 페루 연안에는 강수량이 증가하고 홍수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호주나 인도네시아는 가뭄이나 산불이 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사막화 얘기로 갑시다. 사막화는 아까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전 강의에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고기압이 주로 만들어지는 그 위도상에서 사막화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왜냐면 항상 보통 맑은 날이 지속이 되기 때문인 거고요. 자, 지금 최근 사막 주변의 초원지대까지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사막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막화라고 하고 있고요. 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위도 30도 부근에 대부분의 사막이 위치를 하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도 30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토의 거의 뭐 한 90%될 정도로 사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사막화가 심한 곳 그림 나와 있습니다.
자, 위도 30도 부근에 분포하는 까닭은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강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사막화의 영향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황사가 많아지겠죠. 자, 사막화의 발생 요인은 그냥 일어나는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 요인도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는 읽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막화의 대책은 당연히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제 협약을 지키자. 자, 미래 환경 지구 변화. 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1.5도가 올라가고 2도가 올라가고 4도가 올라가면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잠깐 정지를 시키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나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여기까지 하면 일단 엘니뇨 라니냐까지는 마무리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